안녕하세요. 저는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통제, 특히 투명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을 같이 쓴 거는 저희 사무실의 김명훈 변리사랑 같이 쓴 거고요. 김명훈 변리사는 저희 이 논문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일반적으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미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결과물들에 의해서 우리 선택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뭐 쇼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력 충원, 뭐 금리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우려들이 있고 그 반작용으로 많은 가이드라인과 입법안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들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블랙박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도 완벽한 건 아니고요. 인간에 의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뭐 특정적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AI에 주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 설계 자체가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도록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실패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EU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EU 인공지능 백서, 미국 FTC의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사용 지침 등에서도 투명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통부의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안,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의 윤리, 보안,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투명성의 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도의 공통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는 일단 정보 공개와 설명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개발자가 AI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기본적인 부분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명성 통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 방향을 포지티브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네거티브 방향, 즉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위만을 열거할 것인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설계, 제작, 수정의 투명성이 가장 핵심적인 투명성의 핵심적인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알고리즘의 설계와 제작과 수정 과정에서는 일단 그 기록을 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알고리즘 제작자는 그 제작 및 수정 과정에서의 알고리즘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배포해서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활용과 관련한 이제 투명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후에 디지털 서비스 액트가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알고리즘과 함께 인공지능을 이루는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어떠하게 알고리즘에 입력하느냐,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하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도출하는 결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관한 데이터들, 그래서 특히 머신러닝에 사용된 데이터들의 기본적인 정보 및 샘플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활용에 따른 인공지능 알고리즘 뭐 이런 부분 외에 이 가격 알고리즘과 공정 경쟁 이슈도 역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즉 고위험 AI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는 별도로 가격 결정과 관련한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의 관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제 쭉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영업 비밀의 침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가 가장 큰 또 다른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후의 기술적인 부분과 맺은 말 부분은 우리 김명훈 변리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율청 김명훈 변리사입니다. 앞서 이제 손도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EU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이제 각국의 여러 기준들은
공통적으로 알고리즘의 투명성 내지 설명 요구권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모든 인공지능 기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성 달성을 위해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 고도화된 인공신경망처럼 의사결정이 블랙박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알고리즘의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공개를 하더라도 그 분석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명성이나 설명 요건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분하는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에 따른 기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 단계에 따른 투명성 확보 기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분야별 기준에 따라서 투명성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요구하기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서술을 해봤습니다. 물론 동일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지만 반대로 복잡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방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술적 기준에 따라 투명성 확보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투명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그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법조계나 정부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 기술 전문가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투명성 및 안정성 보장과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